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발했던 재정 타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클럽이 FC 바르셀로나인데요. 스페인 자체 재정적 규정, 라리가의 셀러리 캡 문제로 인해 선수 등록에 매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여름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한 스페인 대표 공격형 미드필더 다니 올모의 선수 등록 문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빈발하자 FC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을 위한 영입 리스트에 다시금 손흥민 선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 디지털 일간지 엘 나시오날이 또 한 번 최근 나이 문제로 일축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시장, 특히 동아시아, 한국 시장에서의 스폰서십 수익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FC 바르셀로나는 한국인 프로모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여름 한국 투어 경기를 위해 추진된 이번 프로모션 계약은 손흥민 선수의 영입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바르셀로나의 한국 마케팅 추진 상황, 이 상황과 이적설의 연결고리, 독점 정보와 현지 보도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 나시오날이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1월 4일 토요일에 보도한 따끈따끈한 최신 보도입니다.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중제목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또 엘 나시오날의 스포츠면에 들어가야만 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메인 뉴스 리스트 위에 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무료 영입으로 합류할 수 있는 리스트에 있다라고 소개한 기사인데요. 이전에도 엘 나시오날에서 손흥민 선수 이적설을 보도했던 다니 세라노 기자의 독점 보도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목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내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조회수를 끌어모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니기에 굳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면 손흥민 선수 이름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스타로는 더브라이너와 살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이 기사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손흥민 선수를 연결해서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 투어 경기를 추진 중인 바르셀로나에서 실제 한국 선수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연결하고 중재하고 있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다니 세라노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작성되는 원리, 그 배경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이 끝나감에 따라 손흥민 선수의 공식 대리인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일을 보고 있고 특히 스페인으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몇몇 에이전시와 프로모터들이 바르셀로나가 한국 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한국 선수가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를 연결해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스폰서십 연결과 그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다리, 즉 손흥민 측의 대리인이 아닌 스페인 구단 대리인을 맡아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손흥민 선수 캠프 측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손흥민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프로모터, 한국계 에이전시가 있고 또 바르셀로나의 한국 투어 추진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연결하려는 프로모터 에이전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금 나온 엘 나시오날의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무료 영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제목 가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이적료 없이 바르셀로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드리아 레포르사르가 이제 리포스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 코스트 없이 신이 위다웃이죠. 트라스파소 이적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로 공격진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테네르 우나 오포르투니타 데 오로, 황금 같은 기회, 오로가 금이죠. 그리고 수 델란테라 공격진의 보강,
프리메르 니벨 문디알,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바르셀로나의 진성 팬들, 또 바르셀로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시오들에게 이 뉴스를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실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힘을 좀 모으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보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앞서 나온 보도에서처럼 손흥민 선수의 나이 문제, 연봉 문제 등으로 인해 바르셀로나 이사진 중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보다는 다른 영입을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자 하는 중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이런 언론 플레이도 조금 나오고 있고, 그 언론 플레이의 주체는 바르셀로나 내에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인사들 및 한국인 프로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5년 6월에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토트넘은 연장 계약,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한국인 공격수는 이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 입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탐내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나피에사, 꼬디시아다, 에델 메르카도가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 말씀드린 그의 경험과 실적과 콤페티시오네스 에우로페아스,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전력으로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선수라는 것이죠. 올 시즌 이 아시아 출신 공격수는 16차례 경기에서 5득점 6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기준이에요. 이 수치가 화려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팀의 공격 플레이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 기록한 것만으로도 이미 준수한 수준급 기록이고, 사실 후반기에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충분히 올 시즌에도 10-10, 10득점 10도움이 가능한 흐름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급 유럽의 5대 리그 내에서도 현재 리그 랭킹 선두를 다투는 리그에서 10-10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선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 멀티 공격수잖아요. 왼쪽 윙어와 센터 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기량이 보장된 선수로서 공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지 플릭 감독에게는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한지 플릭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야 하는 팀의 감독으로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유망주를 데려오기보다는 검증된, 보장된 어느 정도 실적이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게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냐? 나이가 있지만 현재 취약한 재정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면서 이적료 없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르셀로나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기회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회 내에서는 각기 다른 라인이 있고 에이전시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미는 선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가 그전에는 크지 않았지만, 이거 봐라, 영입해놓고도 등록 못하는 상황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등록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올해 7월 8일 33살이 되는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부러움을 살 만한 신체 능력, 피지컬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모든 대회 우승 경쟁에 필요한 퀄리티적 발전,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 얘기 자체가 바로 손흥민 선수 영입을 바르셀로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 기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프로 정신과 헌신적인 태도는 카탈루냐 클럽 바르셀로나의 내부 철학, 운영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라는 말로 경기력과 태도, 품성 모두 딱 부합하는 선수 아니냐. 이적료 없으니까 재정 지출이 제한적이고 연봉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 충분히 그의 영입을 통한 기타 스폰서십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 그의 영입과 동시에 그의 연봉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케팅 수익이 나오니까 이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안전하게 선수 영입 후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또 손흥민 선수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정황을 전하는 것이죠. 토트넘 역시 손흥민 선수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영국 클럽은 이미 연봉 인상과 장기 계약을 포함한 재계약 제한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로 더 주저하면
1년 연장 옵션 발동도 있고 또 추가적인 협상을 제시할 수 있는 토트넘이 움직일 수 있으니 빨리 움직여서 이미 보스만룰 대상자가 되어 선계약이 가능한 손흥민 선수를 잡아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데려올 수는 없어도 미리 지금 여름 계약을 입도선매해 놓자. 지금 계약하는 것은 이번 시즌 장부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잡아놔라 라는 의미에서 나온 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엘 나시오날의 다니 세르노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왜 필요하고 적합한 선수인지 소개한 내용은 사실 이번 기사도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한 번 더 굳이 언급하며 이야기한 것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을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기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트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본인은 선수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마지막 전성기에 새로운 스포츠적인 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새 옵션을 평가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거나 새로운 재계약 제안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단연 계약과 연봉 인상을 혹시라도 제안해서 바르셀로나나 다른 팀으로 떠날 생각을 접기 전에 빨리 새로운 도전 해볼까? 토트넘을 떠나는 게 지금이 최적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가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트넘의 스포츠적인 프로젝트와 그들과의 관계가 손흥민 선수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스포츠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꾸준한 유럽 대항전 참가와 그에 대한 우승 도전 가능성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참가하고 있지만 다음 시즌도 유로파리그에 나간다거나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 또 유로파리그가 아닌 유럽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진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고민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 결과까지 손흥민 선수가 보고 아마도 토트넘의 새로운 계약 제안을 지켜보다가 결정할 수 있으니 아직 시간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FC 바르셀로나에게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호화로운 전력 보강이 될 것이다. 레푸에르소 데 루호, 럭셔리한 영입이 될 거라고 또 한 번 강조하며 바르셀로나 이사진에게 빨리 움직여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경험이 있고 득점과 도움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다가 팀 정신과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헌신적인 선수로서의 이러한 프로필은 즉각적인 성과가 필요한 바르셀로나 같은 팀에게는 안전한 베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멀티 능력,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한지 플릭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어로 배치한다거나 팔소 누에보, 가짜 9번 공격수로도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전술 변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손흥민 선수를 바르셀로나는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 중 한 명을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 셈이라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의도를 가진 기사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아니라 원치 않는 세력,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 사이에 내부 기싸움 안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찌 보면 한국인 프로모터의 의중까지 가세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모든 것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에게 깜노우 경기장에 오는 것이, 바르셀로나에 입단하는 것이 그의 커리어의 마지막 멋진 무대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오라면 오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서 설득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부 중지가 모여지고 내부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손흥민 선수 영입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했던 공신력 높은 기자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로헤르 토레오 기자가 얘기한 대로 관심은 있었으나 나이 때문에 이게 실제 이 영입 결정까지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물론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 시 유럽 선수, 남미 선수 내지 더 어린 선수를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서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떠나간 이후 라이프치히에서 특히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다시 금의 환영한 다니 올모의 사례,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하고 데려온 이 다니 올모의 선수 등록이 무산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르셀로나가 다음 이적 시장에, 특히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를 영입하는 방향성과 정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에는 임시 허가를 통해서 등록했던 다니 올모, 그리고
젊은 공격수 파우 빅토르가 12월 31일까지 이 임시 등록을 정식 등록으로 가져가기 위한 재정 보증이 필요했었고 재정 개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스페인 왕립축구협회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 선수들을 바르셀로나가 후반기에 기용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FA로 풀려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적료도 날리고 또 자녀 연봉도 줘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역시 스페인 내에 정통한 기자들을 영입해서 깊이 있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월 4일 토요일 나온 최신 기사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를 등록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에 항의를 제기할 것이다. 등록이 무산됐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또 항소를 해서 이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라리가와 스페인 왕립축구협회가 본래 등록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바꾸고 이 두 선수의 정식 등록, 후반기 등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에 바르셀로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보겠죠. 하지만 일단 라리가의 승인 없이는 선수 등록 라이센스가 발동될 수 없기 때문에 기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이번 주말에 열리고 있는 코파델레이 경기 이 두 선수는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선 스페인 축구협회와 스페인 리그 사무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지난 1월 4일 두 선수의 재등록 요청 거부를 얘기했는데요. 바르셀로나 스페인 정부에서 운영 중인 최고 스포츠 기관인 스페인 스포츠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재론하겠다고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으로 라리가의 셀러리 캡 규정에 의해서 매출과 이제 지출에 따른 마이너스가 나오면 선수를 등록할 수 없게 했던 이 규정에 따라서 다니 올모의 이적료와 연봉, 파우 빅토르의 이적료와 연봉을 충당할 수 있는 VIP 신규 좌석 매각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알렸거든요. 그 매각 자금을 라이선스를 등록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12월 31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일단 그 기한 안에 승인되지 못했다는 게 라리가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바르셀로나가 아직 건설하지 못했고 개장하지 못한 새로운 이 보수된 깜노 경기장의 VIP 좌석을 사기로 했다. 중동의 투자자가 사업가가 자기 박스를 거액을 주고 샀다라고 했지만 그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질문에도 함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계약 상황을 비밀 유지를 통해서 지켜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이 문제가 깔끔했다라면 아마 밝혀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승인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법원의 한 항소가 이미 지난 12월 첫 번째 항소가 실패했고 12월 30일 두 번째 항소까지 실패하면서 결국 바르셀로나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이 두 선수를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라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5개월간 이탈했고 또 크리스텐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부상 선수가 4,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그 선수를 등록하지 않고 그 선수의 등록을 뺀 자리에 그 선수의 연봉 80%를 적용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매우 낮은 몸값에 빅토르 그리고 높은 몸값에 올모를 임시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이제 다 부상해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 선수들이 회복하는 순간 이 임시 등록이 끝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게는 새로운 자금 수익원이 필요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에 나이키와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을 했고 12월에는 아직 개장하지 않은 VIP 박스 장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충족했다라고 판단하고 등록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거예요. 현재 다니 올모는 본인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서 안에는 선수 등록이 안 될 경우 FA로 나간다. 그리고 자녀 연봉을 지급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발동해서 구단을 떠날 생각은 없다. 구단에 남겠다. 구단에 헌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등록이 결국 무산돼서 남은 후반기를 아예 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뛸 수 있는 팀으로 올모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올모를 받아줄 팀이 물론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에게 이익이 될 그럴 조건으로 과연 반년만 계약을 하고 내년 여름에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유럽 축구 법령에 의해서 불공정 계약이 되진 않을까?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저는 바르셀로나 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유스 출신인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 1군 팀의 주역이 돼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어느 정도는 바르셀로나 구단이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 속에 재등록을 올해 여름이라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다니 올모가 정말 팀을 완전히 떠나게 된 상황이라면 더 절실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더 올모에게 쓰려고 했던 그 재정적 한도를 통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올모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등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모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올모와의 직접적인 그 스타일이 다른, 또 다른 선수가 정리될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트라이커 위치를 맡고 있는 파오 빅토르는 이대로 계약이 풀려서 나가도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아쉬워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왼쪽 측면 딱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잉여 자원이 되고 있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는 정리가 매우 유력한, 올 여름이나 빠르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도 정리할 수 있는 선수예요. 원하는 팀들 내지 이 연봉을 감당하고자 하는 팀이 없어서 그렇지 프리미어리그 내지 분명히 자금력이 있는 팀으로 아직 보낼 만한 여력이 있고, 특히 바르셀로나의 7번인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에서 활약했던 때에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시장에 나오면 충분히 원하는 팀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특히 페란 토레스가 나가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서 등번호 7번을 줄 수 있는 매각이 될 수 있고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여름이 되면 37세가 됩니다. 그래도 1년 더 뛸 수 있겠지만 이 선수의 로테이션 자원이 필요하고, 이 선수가 또 결국에는 팀을 떠나고 은퇴할 때 그 자리를 대체할 베테랑 공격수가 필요한데, 파오 빅토르가 없는 가운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센터 포워드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를 또 맡아볼 수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이고, 바르셀로나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높이나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이런 움직임이나 득점력에 더 집중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스타일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스쿼드에서 이제 선발 전략 구성을 보면요, 4-2-3의 포메이션을 한지 플릭 감독이 쓰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원톱이고, 이선은 오른쪽에 야말, 중앙에 올모, 왼쪽에 하피냐죠. 하피냐도 왼발 자배로 본래 오른쪽이 주 포지션이었지만 야말의 플레이가 또 워낙 좋고, 또 그런 가운데 하피냐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사실상 처진 공격수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본인의 능력을 잘 뽐내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레반도프스키나 올모의 자리, 또 하피냐의 자리를 볼 수 있는데, 분명 레반도프스키, 올모, 하피냐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면 조커로 뛴다거나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야말의 부상이 있었던 것이나 또 하피냐가 올모의 자리에 가서 뛰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선발 출전할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올 시즌 라리가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16골 2도움, 하피냐가 11골 6도움, 올모가 5득점, 야말이 5득점 9도움이잖아요. 여기에 뭐 미드필드 패들이라든지 뭐 파블로 토레라든지 가비라든지 뭐 아는 선수들이 또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데, 결국 이 포워드 라인의 선수의 뎁스는 분명히 파티와 페란 토레스가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보강이 필요한데, 그 보강에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이적료, 연봉을 모두 많이 주기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젊은 선수 영입도 물론 추진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체 유수 선수를 끌어올리고 그 자리를 뛰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 정도로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역시 토트넘에서의 막대한 스폰서 수입 효과를 받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FA컵 중계권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쿠팡 플레이가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급의 계약을 맺었다. 이 쿠팡 플레이, 한국 내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은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 저렴했는데 연간 770억 가까이 상향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래 130억 정도에 매각했던 이 중계권료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인기를 통해 가장 최근 계약이 연간 310억까지 올랐고, 지금 그 2배가 넘는 770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면서 토트넘의 한국인 서포터즈의 숫자가 28,000명을 넘었고, 또 지난 2022년 한국 투어 경기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스폰서십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지난 2024년 여름에도 또 진행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스폰서십 수익과 머천다이징 수익과 관광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공식 소셜미디어의 수익도 크다라고 알려졌거든요. 바르셀로나 역시 손흥민 선수 영입을 통해 이런 수익을 거둔다면 충분히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개선하면서 좋은 선수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엘 나시오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 2대 스포츠 신문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카탈루냐 라디오의 기자죠. 카탈루냐 라디오 역시 카탈루냐 지방의 거의 공영 방송에 가까워요. 이 라이아 투델이 진행하는 바르사 레세르바트 팟캐스트 방송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 프리시즌에 동아시아 투어를 갈 계획이라고 알린 겁니다. 그리고 스포르트는 이 정보를 통해 또 한 번 본인들이 직접 취재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한국의 프로모터 회사와 바르셀로나 구단 측이
동아시아 지역 4경기 개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상대팀, 그 일정 등은 아직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계약에 또 하나 포함된 것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시즌 폐막 후 포스트 시즌 친선 경기 5월 30일 이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친선 경기를 개최하는 총 5경기를 묶은 프로모션 투어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가칭 더 토너먼트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 이름 역시 한국의 프로모션 회사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프로모션 회사는 한국 선수 영입이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투어를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더 토너먼트의 상대팀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 4경기 중에 한 경기는 한국 K리그의 올스타, 팀 K리그와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한 경기는 리버풀과 경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리버풀의 경기는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리버풀이 올 여름 한국 투어, 동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는 이유는 6월 14일에 개막해서 7월 13일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 개최 피파 클럽 월드컵, 확대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이 두 팀이 모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나 역시 그동안 미국 투어를 많이 해왔었는데 클럽 월드컵으로 인해 투어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투어를 통해 프리시즌 투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상자로 한국의 프로모터와 계약을 맺고 한국 일본 투어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다면 5월 31일에 미넨에서 챔스 결승이 열리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이벤트 경기는 못하지만 이전에 일본에 와서도 비셀고베와 경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 투어도 시도했지만 일정이 안 맞고 승인을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못 받아서 무산됐던 바가 있는데 이 경기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준TV에서 독점적으로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이미 지지난해 2년 연속으로 바르셀로나는 한국 투어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인 프로모터와 함께 논의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속에서 한국 선수 영입에 대한 문의와 상황을 에이전시를 통해 알아보기도 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언급된 선수는 스페인 문화에 잘 적응이 되어 있고 또 라리가에서 상대해보면서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했던 이강인 선수이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미 파리와 계약을 했고 또 파리에서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 파리 역시 이미 항공 마케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강인을 내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이강인급의 선수, 이강인만큼 경기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선수를 대신 데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그런 선수를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몇몇 후보 선수들이 언급이 됐지만 그 정도의 그 퀄리티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는 그 옵션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모터는 한국 투어 추진, 한국 마케팅 추진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 손흥민 선수의 기량도 활용하고 그를 통해 바르셀로나 재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내부의 의견이 합일이 된다면 물론 지금은 올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급선무지만 올 여름 영입을 위한 선계약 추진을 바르셀로나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라리가 3위, 또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위인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은 유력한 상황이지만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뒤처지고 있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무관으로 끝날 가능성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1월 9일 새벽 4시에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 수페르코파 에스파냐 4강전 경기가 있고 여기서 이긴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승자와 오는 주말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죠.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무관에 그친다면 또 한 번의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 영입은 전력 강화가 필요하고 재정 수익 확충이 필요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은 현 시점 바르셀로나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리버풀과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본인의 의욕도 몸 상태도 컨디션도 또 팀 내의 입지도 줄어드는 모습인데 과연 1월 달에 있을 경기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토트넘이 계속해서 비전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역시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점적인 정보 그리고 모든 세계의 소문과 이적설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는 한준TV의 믿을 수 있는 뉴스 구독을 통해 저에게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 소개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립니다.